자, 이번 시간에는 94쪽입니다. 페이지 94. 바로 전 시간에 4장으로 이미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사무소 설치, 이중사무소 금지, 또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고, 또 개시 의무, 사무소 명칭, 또 성명 표기 의무, 중개대상물이 표시 광고할 때 방법, 간번 철거 의무 여기까지 봤어요. 짜투리 내용이고 되게 문제 잘 나와요. 그 부분도. 사무소 이전 들어갑니다. 94쪽에. 중개사무소 이전은 크게 두 가지예요. 등록관청 내에서 이전, 밖으로 이전, 이 두 가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는 서울 강남이에요. 강남구 안에서 이전한 경우가 있겠죠. 무슨 동에서 무슨 동으로 이렇게 이전하면 관할지역 내로 이전 이렇게 얘기해요. 관할지역 내로 이전.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갈까요? 경기도로 가보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로 가보죠. 영통구에 이쪽 동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자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면 역시 자격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는데 자격증은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땄다. 경기도지사 이건 변함이 없죠. 서울로 합시다. 강남구에 중개업 했으니까 서울특별시장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 등록증에는 강남구청장 찍혀 있는 거잖아요. 이걸 내고 영통구청장으로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바뀌는 거죠. 강남에서 영통으로 갔을 때는 등록관청이 바뀐다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럼 강남구는 뭐라고 하냐?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다. 영통구는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내로 이전과 외로 이전으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문제 양거로 1번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자, 이전 신고,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전하고 나서 신고한다는 거예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라. 이사부터 가라고요? 신고부터 하라고요? 이사부터 가라는 얘기예요. 짐 싸서 이사 가고 풀고 정리 다 끝내고 정리를 다 했으면 이사 갔으니까 짜장을 먹어야 돼요. 짜장을 먹고 10일 안에 신고하라 이거예요. 이 짜장 먹고 10일 안에 신고한다. 이전 신고할 때는 당연히 이전 신고서 서식이 있겠죠. 좀 이따 보실 거고. 이전 신고에 이제 구비 서류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등록증이 들어가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이 중요해요. 원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왜 원본을 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볼 거예요. 볼 텐데 등록증을 좀 서식을 보시면 훨씬 편하죠. 75페이지 있어요. 여기다 쓰세요. 거기 95쪽 저 위에 등록증 원본에다가 페이지 75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에 등록증이 있다고. 75페이지를 가겠습니다. 가셨죠? 75쪽 가보면 제목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에요. 성명 들어가고 생년월일 들어가고 생일 챙겨주나 봐요. 다음 종별 셋 중에 하나 선택돼 있을 거고, 사무소 명칭 소재지 있고 저 밑에는 이제 강남구청장 찍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관할지역 내로 이전하면 밑에 강남구청장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왜 등록증을 원본을 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죠. 명칭이 바뀔 수도 있지만 소재지는 꼭 바뀌니까 그래서 원본을 내야 돼요. 원본. 알겠습니다. 95페이지 다시 옵니다. 그래서 등록증에 원본을 내는구나. 두 번째 내야 될 것은 사무소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되죠. 자, 이때 건축물 대장은 4개요? 안 4개요? 건축물 대장은 안 내요. 그거 적혀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5번째 줄에 건축물 대장은 안 내요. 우리 등록 신청할 때도 안 됐었어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니까 안 내도 돼요.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는 서류를 내라는 얘기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다만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되지 않은 건물에 확보했다면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된다는 사유서를 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까지 서류 2개 냈습니다. 이걸 외우는 방법은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 시작.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 이렇게 외우세요.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고. 등록증 원본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다. 이전 신고서 한번 구경 좀 하러 가죠. 이전 신고서가 97쪽에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97쪽에 이전 신고서 보니까 처리 기간은 얼마? 7일. 맨 위에 적혀 있죠. 상단부에 오른쪽에. 처리 기간 7일. 신청인, 종별, 사무소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 이게 써내죠. 써내고 시군구청장 귀하. 밑에 제출 서류는 등에 짐 싸 내고 있고요. 밑에 공무원 확인상 건축물 대장이니까 안 내고 오른쪽에 수수료도 있네요. 수수료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이전 신고서를 내요. 냈더니 다시 95쪽으로 왔어요. 이전 신고서를 내면 놓고 가라고 그러게요? 기다리라고 그러게요? 놓고 가, 기다려. 놓고 가예요. 처리기간 7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공통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잖아요. 그럼 항상 처리 기간은 7일이 들어가요. 항상. 왜냐하면 사무소가 있는지를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요. 확인합니다. 정말 사무소 갖춰놓은 걸 서류만 가지고는 할 수 없잖아요. 정말 좀 확인합니다. 와서 현장 직접 와서 사진도 찍어오고 다 그래요.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가 들어갈 때는 항상 처리 기간이 7일이에요. 처리 기간이라는 건 공무원이 이 신고서를 받아가지고 이걸 처리해주는 기간이에요. 공무원이 처리해주는 기간이에요. 나는 이전하고 얼마 이내 신고했어요? 내가 하는 건 10일 안에 신고하는 거고 공무원이 이걸 받아서 이걸 처리해주는 기간이 처리기간이라고 해요. 자, 7일입니다. 놓고 가라. 그럼 며칠 안에 불러다가? 그렇죠. 7일 안에 불러다가 이런 얘기죠. 7일 안에 불러다가 그 밑에 재교부예요. 읽어보겠습니다. 95쪽으로 왔어요.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처리가 7일 이렇게 있잖아요. 등록증 재교부다. 여러분 이 재교부라는 말이 새 걸 준다는 말인 것 같아요. 기존의 걸 수정해 준다는 말인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괜찮아요. 지금 틀려도 돼요. 예. 기존의 걸 수정해 준다는 말 같죠? 아니에요. 새 걸 줄 때 재교부라는 표현을 써요. 새 걸 줄 때. 기존 걸 폐기 처분하고 새 걸 줄 때 재교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창 관할지역 어디로?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한창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게 그 기존의 등록증을 수정해서 다시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갔을 때? 내로 이전했을 때는 그 소재지를 화이트로 지워가지고 수정해서 이걸 다시 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내로에. 외로 하면 틀려요. 외로 하면 틀립니다. 외로 이전했을 때, 즉 강남구로 영통구로 이전했는데 기존의 걸 수정해 다시 달라고 그러면 승질내요. 밑에 영통정장 다 지우면 말도 안 되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걸레되지. 네. 자, 이건 내로 이전했을 때만 그 등록증을 수정해서 다시 교부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내로 이전 끝났어요. 자, 이제 외로 이전 가겠습니다. 밖으로 이전합니다. 밖으로 이전했을 때는 이런 문제죠. 이전 전 등록한청, 이전 후 등록한청 어디 가서 신고할 것이냐 이거지. 찾아보세요. 어디가 신고를 해요? 이전한 날부터 10일 안에 어디 가서? 네, 이전 후 등록한청에 신고해라. 그래서 이전 후의 등록한청에 이전한 날부터 10일 안에 이전 신고를 하라. 이전 전에 등록한청 신고하면 틀리죠. 이사를 갔잖아요. 갔으면 거기가 신고해야죠. 이전 신고할 때 내는 서류는 아까랑 똑같아요. 등록증의 원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이전 신고할 때 서류를 냈고 또 놓고 가 기다려? 놓고 가. 처리기간 며칠? 7일. 등록증을 뭐 해야 된다? 재교부해야 한다. 재교부해야 됩니다.
뭐 밑에 반갈 2번까지 보셨죠. 등록 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재교부하여야 한다. 네, 내로 이전했으면 그 전에 등록증을 수정해 다시 교부할 수 있게.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면 재교부할 때는 세금을 받을 때는 수수료를 내야 돼요. 수수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내는데 뭐 지자체마다 다릅니다만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20,000원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깝잖아요. 내로 이전했을 땐. 그 등록한 그 중개사무소 소지지만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내로 이전했을 땐 그걸 수정해서 다시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외로 이전했을 때 꼭 재교부를 해서 세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교부 해내고요. 근데 3번 이어지는데 외로 이전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계공은 강남구에 등록하여 계공이 된 자였어요. 근데 이전 신고는 어디다 해요? 영통구에 이전 신고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강남구는 이 계공이 이전한 사실을 몰라요. 영통구에 신고하니까. 근데 영통구는 이 계공이 어디서 이전해 왔는지는 알죠. 근데 여전히 저 계공에 관련된 서류가 강남구에 남아있죠. 남아있으니 이전 신고 받은 이전 후 관청이 종전 관청에 서류 송부를 요청하게 되고 서류를 송부하게 되는 과정이 이루어져요. 자, 이걸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자, 4번, 3번. 첫 줄에 중간에 나오죠. 이전 신고받은 이전 후 등록 관청은 종전 등록 관청에 계공과 관련된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돼요. 요청을 받았어요. 마음이 급해 안 급해요? 급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지체 없이 이전 후 관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송부할 서류는 다음 세 가지와 같다. 지체 없이 송부하는데 첫 번째는 첫 줄 끝에 거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거기 체크하면 돼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은 생활기록부예요. 보통 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양이 많죠. 이런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대충 구두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은 계공의 인적사항, 뭐 사무소 명칭, 소재지 뭐 이런 거 적혀 있고요. 또 직원은 누구누구 두고 있느냐, 인장은 어떤 걸 사용하느냐, 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받은 적이 있느냐, 휴폐업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쭉 적혀 있는 생활기록부예요. 그러니 이거를 계속 보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을 보내라. 두 번째, 개설 등록 신청 서류는 저기 강남구에 내가 등록 신청할 때 내는 서류, 등록 신청을 냈던 거 이걸 보내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배우는데 이거는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돼요. 자, 최근 1년 안에 업무정지를 이미 2회를 받았어요. 업무정지를. 그리고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거예요. 적발되면 이때는 업무정지 주지 않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년의 기간이에요. 근데 이자가 오늘 업무정지 사유가 적발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최근 1년을 따져봤을 때 깨끗해. 업무정지를 줘요. 업무정지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업무정지를 줘요. 근데 업무정지를 2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또 업무정지 사유가 적발된 거예요. 이때는 업무정지를 안 주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는 거예요. 업무정지를 주고 또 취소하면 이상하잖아요. 업무정지를 위반했으면 업무정지 줘야 되는데 업무정지를 안 주고 등록을 취소한다고. 삼진 아웃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자가 강남구에서 이미 업무정지를 2번 받은 적이 있었다, 1년 동안. 근데 업무정지를 또 위반한 게 적발되자 두려워서 이전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 관련된 서류를 다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 몇 년치만 1년치 받은 행정처분 서류를 다 보내고 현재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었을 땐 그 관련 서류까지 다 보내요.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외우느냐? 송부하는 서류를 대개 한 마리 이렇게 외우세요. 시작. 대개 한 마리 등록대장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대개 한 마리 대 딱 큰 개 한 마리를 보낸다고. 키우세요. 이렇게 여름까지 잘 키워요. 이렇게 대개 한 마리. 이전 신고할 때 내는 건 등에 짐 싸고 이사 가고
송부하는 건 대따 큰 개 한 마리를 보낸다. 이렇게 보냈더니 뒤로 이어져요. 4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이전 전이 행한다면 틀려요. 이전 후가 바통받아서 때린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 과태료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등록 부분에서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받은 사실을 이달치를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죠. 네. 이달치 등신 행정처분을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전 신고를 다 보셨고 98쪽 이제 분사무소로 갑니다. 방금 했던 건 사무소 이전이었고요. 사무소 이전이었고 지금부터 배우는 건 분사무소예요. 왼쪽 그림하고 좀 연결해서 볼 때도 있을 거예요. 좀 이따가. 자, 분사무소를 두는데 일단은 강남구에 법인이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고 이 법인이 강남구에 등록해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고, 그럼 강남구는 우리 뭐라고 불렀더라?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이렇게 불렀죠.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근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강남구 안에는 둘 수 없댔죠. 그럼 이제 다른 데서 보자고요. 성남시로 하죠. 성남시 분당구. 여기에 분사무소를 둔다. 제가 절차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분사무소는 첫 번째 설치 신고를 합니다. 설치 신고를 어디다가 할까요? 당연히 그렇죠. 여기다 한다 배웠죠.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할 것이다. 설치 신고서 낼 것이고 서류는 내는 것도 있고 안 내는 것도 있고 수수료도 낼 것이고, 이때도 분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서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가 들어가면 처리기간 얼마? 7일. 7일 안에 불러다가 뭐를 주느냐? 신고 필증을 교부하겠죠. 이 신고 필증은 밑에가 강남구청장이 찍혀 있어요. 본사는 어디 있고 분사무소 어디 있고 다 적혀 있고요. 이 강남구청장 찍혀 있는 신고 필증을 분당구에 걸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 필증을 받아서 분당구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달려갈 테니 등록관청에서 이쪽에 알려줘야죠. 분당구는 우리 동네 분사무소가 있는 걸 모르니까 세 번째 이렇게 통보해줘요.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신고했다, 받았다, 통보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분사무소의 설치. 법인만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그랬고, 당연히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직상 개공은 둘 수 없다는 거죠. 자, 설치 요건. 이 설치 요건도 당연히 설치 신고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이겠죠. 네. 자, 동그라미 1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일단 어디가 중요할까?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뭐한? 제외한. 제외니까 포함한 이러면 틀리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포함한 이렇게 시험에 나오냐고요? 그럼요. 그렇게 나오죠.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두 대. 시군구별로 일개소 초과할 수 없다. 시군구별로 한 개씩만 둘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만 빼고?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만 빼고. 즉 이어서 같은 시군구 안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함께 둘 수는 없다는 얘기죠. 뭐. 네, 좋아요. 2번.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얘기죠. 다만 이것도 잘 나와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그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물론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도 되죠. 그러나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지역 농협 같은 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고, 물론 이어도 되고, 이어야 한다 X고. 3번 분사무소마다
보증을 1억 이상 추가로 설정해야 됩니다. 밑에 제목이, 표의 제목이 보증 설정이죠. 되게 중요해요. 제목은 보증의 설정인데 뭐 표에 있으니까 안 적으셔도 되죠. 자, 등록과 분사무소가 비교돼 있어요. 자, 등록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지지난 주가 아니고 지지난 시간에. 9강이니까 7강쯤에 있을 거예요. 자, 등록할 때는 언제 보증 설정했어요? 그렇지. 등록 후에 했죠.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 설정을 했어요. 개설 등록 전에는 보증 가입이 안 돼요. 개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한다. 그러니까 등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등록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을 등록 요건이라 하잖아요. 그러니 처음에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이게 세 가지가 시험 다 잘 나와요. 다 잘 나옵니다. 깔끔하게 외워놔야 됩니다. 이해를 먼저 해야죠. 근데 분사무소는 이미 등록을 하고 분사무소를 설치하잖아요. 이 등록번호만 있으면 보증 가입이 되거든요. 그러니 분사무소 설치할 때 그 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미리 보증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언제 보증 설정이라? 그렇죠. 설치 신고하기 전에. 그러니까 분사무소 설치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예 언제 내라? 설치 신고할 때 그 서류를 제출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로 이게 세 번째만 시험에 나와요. 세 번째만 잘 알면 됩니다. 이게 양쪽의 공통 서류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이걸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표. 자, 이렇게 해서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전에 미리 보증 가입을 하는 거구만. 알겠고. 그럼 이제 요건을 갖췄어요. 설치 절차 가보죠. 자, 설치 신고서 제출.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디다 제출하시오? 그렇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두 번째 지 중요합니다. 강남구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한청에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시오. 그럼 어떻게 틀리게 되겠어요? 주된이라는 글자 있죠? 그 분자로만 바꾸면 틀려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한청에 X.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한청이 뻔한 거예요. 뻔한 거고. 이어지는 문장. 이 경우 등록한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끊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7강에서 공부했어요. 등록할 때도. 뭐 낼 필요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낼 필요가 없다. 누구 거? 책임자 거. 책임자 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낼 필요가 없다. 우리 내고 싶었잖아 그때. 내고 싶었는데 확대 복사해서 내고 싶었는데 내지 말라는 얘기였잖아요. 혹시나 모르니까 갖고 가보시라니까요. 네. 계속 이어서 등록관청은 여전히 또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상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늘 안 되잖아 이거는. 등록 신청할 때도 안 됐고. 지금 안 내는 서류가 똑같아요. 등록 신청할 때랑 똑같아요. 자격증 사본, 법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은 다 낼 필요가 없다. 그럼 지금부터 1, 2, 3번은 내는 거죠. 책임자가 뭐 받으셨다? 그렇죠. 실무교육 받으셨다는 4번 내야 되고 2번이 중요하다니까 별표. 보증 설정 증명 서류가 지금 들어간다. 세 번째는 분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는 서류를 내야 되겠죠. 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된다면 지연 사유서도 내야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서류 내는 거 안 되는 거 다 구분해 봤고 오른쪽에 수수료도 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도 내야 되죠. 이렇게 냈어. 내면 놓고 가라고 그래요? 기다리라고 그래요? 당연히 놓고 가죠. 이렇게 사무소 확보증명서를 그러면 처리기간 얼마? 이렇게 처리기간은 7일이다. 처리기간은 7일. 그래서 3번에 동그라미 1번.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돼요. 근데 항상
모든 서류는 다 국토교통부령이 있다고 그랬죠. 신고필증을 교부하는데 2번 설치신고의 경우는 구비서류에 보증설정 증명서류가 업무보증서류가 처음부터 포함되기 때문에 신청일부터 7일 안에 바로 신고필증이 교부가 돼요. 하지만 등록 부분은 우리가 7강에서 공부했던 등록 부분은 등록 신청 후 등록의 서면 처분 통지, 서면 통지를 받고 보증 설정을 하고 등록증을 받기 때문에 등록은 등록의 서면 통지까지가 7일이에요.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를 나중에 좀 알면 돼요. 일단은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처리가 7일. 그 다음에 4번 신고필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분사모서 설치 예정지역거나 시군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알아야 됩니다. 신고필증을 교부했고 지체 없이 그 동네에 통보한다. 지체 없이 통보. 주고 받고 통보 이렇게 외워요. 뭐라고요? 주고 받고 통보. 주고 받기까지 며칠? 7일. 통보는 어떻게? 지체 없이 통보. 주고 받고 통보 이렇게. 주고 받고 통보 이렇게 됩니다. 재교부는 참고하세요. 저 밑에 이제 등록과 분사모서의 표도 이렇게 비교해 놨습니다. 비교해 놨고 뭐 등록 신청서 있고 설치 신고서는 공통이고요. 공통 서류가 실무局 4본, 사모서 확보 증명서류가 공통이고, 그다음에 반명함판 사진은 오른쪽에는 없지만 잘 안 내요. 그거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가 중요하다. 공통이 아닌 서류에서 7일 안에 서면 통지까지가 7일이죠. 서면 통지 받고 보증 설정 신고 들어가면 등록증을 받고, 근데 여기 7일 안에 바로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그런 차이가 있고, 수수료 같고, 그다음에 관청도 같고. 자, 넘겨보시겠습니다. 안 내는 서류도 같았어요. 아까 안 내는 서류는 제가 표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출하지 않는 서류도 똑같아요. 자격증 사본, 법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 양쪽 다 안 내는 서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사모서 설치를 해봤고, 이제 분사모서 이전, 분사모서의 이전으로 갑니다. 자, 이제 분당구의 분사모서를 어디로 가실까? 어디로 갈까요? 평택시로 가볼까요? 자, 평택시로 분사모서를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는 분당구는 이전 전의 분사모서가 날 시군구, 평택시는 이전 후의 분사모서가 날 시군구. 자, 분사모서 역시 이전한 날부터 이전하고 나서 10일 안에 신고하겠죠. 어디가 신고할까요? 강남구, 분당구, 평택시 어디가 신고할까요? 당연히 강남구. 네.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좀 비교해 보죠. 이쪽은 중개사무소 이전이에요. 중개사무소 이전이라면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 이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된 중개사무소 이전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등록관청이 바뀌잖아요. 등록관청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서류의 송부 과정과 서류 송부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도 되고 그랬어요. 등록관청이 바뀌니까 이전 후 관청에 신고해요. 근데 분사모서를 아무리 옮겨도 뭐가 변하잖아요. 등록관청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이런 차이가 있네요. 절대 등록관청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분사모서를 아무리 옮겨도 항상 신고는 어디에?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한다. 이게 그 차이점이에요. 이전 신고할 때 어디다 신고하느냐 중요하고요. 잘 체크해 두세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내는 서류. 첫 번째 뭐 내셔야 돼요? 신고필증. 신고필증의 원본을 내야 되죠. 현재 신고필증이 어디 걸려 있나요? 그렇죠. 분당구에 걸려 있죠. 신고필증이. 여기 분당구에 걸려 있는 신고필증을 다시 갖다 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저기 평택시에 새로 얻은 사무소, 새로 얻은 분사모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이 중개사무소 이전일 때 내는 서류는 등의 짐 싸잖아요. 등의 짐 싸.
근데 분사무소 이전할 때 내는 소리는 신의 짐 싸. 짐이 좀 작으니까 신발에 짐 싸. 등에 짐 싸고 이사 가고 여기는 신발에 짐 싸고 이사 가고 이사 갔어요. 등록증이라고 내진 않아요. 신고필증 원본 사무소분 증명서를 냈고요. 놓고 가라고 기다리라고 그래요. 당연히 놓고 가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들어갈 땐 늘 처리기간이 7일. 다시 불러다가 신고필증을 재교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외로 이전했으니까. 다만 분당구 내에서 이전했다. 관할지역 내로 이전했으면 그 신고필증을 수정해서 다시 교부할 수도 있겠지. 그게 반가로 2번이에요. 반가로 2번. 다음 3번.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이 중개사무소를 관할지역 외로 이전했을 땐 등록 한청이 바뀌기 때문에 서류 송부 요청, 지체 없이 서류 송부가 이루어졌는데 분사무소는 아무리 옮겨도 뭐가 변하지 않는다? 등록 한청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항상 서류는 어디에 있다? 강남구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서류 송부를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전 신고받은 등록 한청은 이전 전에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서류 송부를 요청해라. 이러면 틀려요. 물론 아까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이전 신고해라. 이것도 다 틀린 거지. 다 틀리는 거고. 아까처럼 뭐 틀린다고요. 그러니 서류 송부는 없다. 다만 신고필증을 다시 받았잖아요. 받아서 어디로 가려가 이제? 평택시로 달려가죠. 평택시로 가는 걸 분당구는 이전한 걸 모르고 평택시는 이사 온 걸 몰라. 설치 신고와 이전 신고를 다 강남구에 하니까. 그러니 강남구는 양쪽에 달려줘야겠죠. 이쪽에다가는 이사 갔다. 이쪽에다가는 이사 왔다. 라고 통보를 다 해줘야 돼. 어떻게? 지체 없이 양쪽에다가 통보를 해야죠. 그래서 이것도 주고 받고 통보 이렇게 이루어져요. 주고 받고 통보. 그래서 3번 잘 나오는 문장이에요. 등록 한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지지 관할 시군구청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양쪽에 다 지체 없이 통보하라고. 그래서 이때 여백에다 좀 적으셔도 돼요. 그 분사무소의 설치, 분사무소의 설치와 이전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요. 주고, 받고, 통보, 그러니까 신고, 필증 받고, 통보, 또 신고 필증 다시 받고 양쪽에 통보 이렇게 이루어져. 주고받고 통보로 다 이루어지고 설치에든 이전에든 다. 주고받기까지는 며칠? 7일. 통보는 어떻게? 지체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주고받고 통보. 주고받고 통보 이렇게 춤을 추시면 돼. 주고받고 통보다. 주고받고 통보로 분사무소 설치와 이전이 이루어진다. 자, 오른쪽에 설치 신고서는 참고하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처리기간 7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신고 필증도 이렇게 받고 그래요. 신고 필증 받고 이렇게 해서 사무소 이전도 했고 이제 분사무소도 설치해 봤고요. 자, 이제 지웁니다. 쓰고 싶었다고요? 그러면 뭐 동영상 멈추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이전까지 다 해봤고 이제 103쪽에 사무소 공동사용이란 제도예요.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일단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법조문이에요. 16조, 13조 6항 법조문이에요. 자, 개공은 이 중개사무소를 다른 개공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현재 이 중개사무소는 개공갑이 임차를 해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서 이 개공이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로워요. 혼자서. 이 사무소 너무 넓어 또. 300평 해야 되거든요. 넓어요. 외로워서 을이라는 공인중개사한테 친구였어요. 친구. 같이 공부했죠. 인강으로. 같이 중개업하자. 을은 근데 이 개공에 소공이 돼도 되지만 그냥 이 사무소에 내가 등록을 해도 돼요. 등록을 하면 나도 개공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중개사무소를 여러 개공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이미 개공이 있는데 여기 등록해 들어도 되고 빈 사무소에 같이 등록을 해 들어도 돼요. 따로따로 같이 등록을 해 들어도 돼요. 이렇게 등록하면 둘 다 개공이다. 자, 한편 병은 누구냐면 이미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옆 동네에서. 이쪽 들어와서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하면 두 단계로 번거롭잖아요. 한 방에 가능한 게 뭐예요? 그렇죠. 이전 신고. 이전 신고를 하면 나도 이 사무소에 개공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결국 이 하나의 중개사무소를 여러 개공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인원수 제한은 있고 없고 종별의 제한도 없고 나는 공인중개사, 나는 법인, 나는 부칙상 개공, 분사무소 안 따지지 않고 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대신 모든 의무는 각자. 자, 액자 다 걸어야 돼요. 사무소 명칭은 하나로 쓰지만 이름 다 써야 돼요. 이름 다 쓰고 보증 설정 의무, 인장 등록 의무 다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내가 휴업이다? 니들은 아니에요. 내가 업무정지다? 니들은 업무정지 아니에요. 따로따로예요. 다 따로따로.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쭉 설명되어 있고 3번까지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그럼 사무소 공동 사용 방법은 뭐가 뭔지 알았어요. 뭐예요? 등록하거나 아니면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등록을 신청할 때 이전 신고를 할 때 공통으로 들어가는 서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 그렇지.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서류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지. 이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이겠죠. 이미 갑이 등록해서 중개업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을하고 병은 이 사무소의 사용권이 아직 없어. 사용권을 뭘로 확보하라? 현재 갑이 임차한 사무소잖아요. 그래서 이 서류를 뭘로 내라? 갑의 사용 승낙서로 내라. 우리 등록할 때 사용 승낙이라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구나. 이걸 사용 승낙서로 내면 공무원은 갑이랑 같이 쓰시게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거나 또는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도 되는데 그때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공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승낙서 X 이렇게 잘 나와요. 임대인의 승낙서가 아니에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공의 승낙서. 건물주의 승낙서 X. 자,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이 사무소 공동 사용을 허용했더니 잠벌이 대단한 사람들이 이런 편법을 쓰더라. 어떻게 했느냐. 현재 A는 개공이고요. B는 중개보조원인데 사실상 을이 사장이에요. 근데 A가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업무정지 받으면 B도 A랑 같이 중개업 못해요. 못하는데 사실상 B가 사장이라니까요. 새로운 공인중개사를 찾아요. 새로운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지고 C가 얘한테 승낙서를 써줘요.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등록해 들어가요. C라는 개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A하고 B하고는 고용관계 종료해서 헤어지고 C한테 다시 고용신고해서 이렇게 붙어서 중개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서 중개업하다가 업무정지가 딱 끝나면 C를 폐업시키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또 중개업을 해. 그러니까 이 인간은 끊임없이 돈을 버는 거지. 나쁜 놈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뭘 받았으면 이렇게
업무 정지를 받았으면 다른 계공에게 승낙서를 써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제도를 만든 거예요. 또 이럴 수도 있죠. D라는 계공은 이미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옆 사무소예요. 옆 사무소인데 이 A랑 B가 같이 이 사무소로 이전에 들어가요. D로부터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사실 우리 사무소 이전하니까 되게 번거롭게 생각하실 텐데 몸만 가는 거야. 몸만 가서 같이 중개업해요. A는 놀고 B랑 D랑 붙어가지고 같이 하다가 업무정지 끝나면 다시 이쪽으로 이전에 들어오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업무정지 받은 계공은 승낙서를 써주는 것도 안 돼, 승낙서를 받는 것도 안 돼. 이렇게 제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3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계공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계공과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없다. 1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계공이 다른 계공에게 사무소 공동 사용을 위해 승낙서 주는 방법은 안 된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계공이 영업정지 처분받기 전부터 이 사무소를 공동 사용 중이었다면 다른 계공 중개업해도 되지. 그때는 해도 되죠. 다음 2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계공이 다른 계공의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해 그쪽 사무소로 이전 신고하는 방법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이거죠.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업무정지 받은 계공은 다른 계공에게 승낙서를 써주는 거 안 돼. 승낙서 받아서 다른 계공의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도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소의 설치 이전, 또 분사무소의 설치와 이전, 사무소 공동 사용 이런 내용을 다 했어요. 다 했고 이제 104페이지 내용은 겸업범위인데 겸업범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 위주로 이번 시간에 정리를 끝내고 다음 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할게요. 일단은 104페이지 보면은 104페이지를 보시면 페이지 104페이지를 보면은요. 이제 두 번째 단원이 왔는데 업무 범위라고 돼 있잖아요. 업무 범위는 총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겸업의 차이. 두 번째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세 번째는 취급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범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겸업이 중요하니까 이건 10강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2와 3. 이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걸 먼저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두 번째는 106쪽에 있고요. 세 번째는 107쪽에 있어요. 106쪽과 107쪽에 있는 지역 범위를 그리고 오른쪽에 중개 대상물 범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겸업적으로 일단 건너왔고 우리가 두 번째 업무 지역은 중개 업무 지역 범위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까지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자, 양거로 1번 가보죠. 제목이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잖아요. 얘네 둘은 현행법상 업무 지역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우리 법에.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인과 공인중개사는 전국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거예요. 전국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예를 들어 수원시에 있는 계공이다. 공인중개사인 계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기 제주도 땅을 중개도 되냐고요. 하라고 상관없다고. 전국이라고 전국. 월드는 아니에요. 월드는 아니고 전국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도 하고 중개해서 경비도 빼오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와 법인은 전국이다. 분사무소도 전국이에요. 분사무소 메모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누구만 빼고 전국이냐면 밑에 부칙상 계공만 빼고 전국이에요.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칙상 계공은 그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계공이다. 경기도 의왕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부칙상 계공이에요. 그럼 그의 업무 지역은 어디일까요? 의왕시일까요? 경기도일까요? 경기도예요. 경기도. 의왕시가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 도에 관할 구역을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기도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불편해 보입니까, 이게? 뭐가 불편해요? 충분하지. 의왕시로 제한한다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근처에 있는 뭐 안양이나 군포나 이런 데는 수원이나 이런 데 못할 테니까. 못하지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경기도 전체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저는 되게 쓸데없는 규정이라고 봐요. 쓸데없는 규정. 아니, 뭐, 이렇게 규정 더 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10년도 넘게 안 나왔어요, 시험에.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예외가 있습니다. 부칙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했다. 이거는 개공들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일반인은 가입이 안 되고 여기에 가입했어요. 이를 이용해서 중개한대요. 그러면 그 정보망에 공개가 된 것이면 관할구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다. 정보망에 공개가 되어 있으면은요. 경기도 외에 있는 물건도 같이 공동 중개 가능하다 이런 의미인데 네. 뭐 정보망을 이용해서 경기도 밖에 있는 물건까지 중개하시겠다? 그다지 거의 그럴 일 없어요. 거의 그럴 일 없습니다. 그 동네인 것도 다 못해요. 다 못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경기도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정보망 가입해서 이용한다면 정보망에 공개가 된 물건이면 공개가 안 된 건 안 되고 공개가 된 물건이면 경기도 외에 있는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3번 옛날에 10년 전에 잘 나왔던 지문들인데요. 소공을 고용했거나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건 아니다. 소공을 고용했다고요? 소공이 경기도 외의 물건인 중개를 할 수 있다고? 안 된다 이거예요. 사장님이 경기도니까 소공도 경기도로 좁아진다는 거죠. 그대 앞에 서면 소공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사무소를 같이 쓴다. 이렇게 사무소를 공동 사용한다 이거 아까처럼 공동 사용했어도 확대되는 건 아니다. 네. 공인중개사는 전국으로 하는데 거기는 부칙상 개공은 아이고 아저씨는 저 경기도 밖에 있는 물건을 못하네요 이렇게 놀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그래도 뭐 경기도면 충분하다니까요. 네. 놀림거리는 들 수 있네요. 아저씨는 경기도 밖에는 못한다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놀리면 수명 짧아지겠네요. 자 그리고 업무지역 제한을 위반했다.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 부칙상 개공 말하는 거예요.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어쨌거나 부칙상 개공을 빼고는 다 전국이다. 전국. 자 오른쪽에 3번 중개대상물 범위로 가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범위는 가끔 시험에 뜹니다. 자 개공이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개공의 종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은 개공의 종별에 관계없이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동일하다. 그 말은 토지, 건축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중개할 수 있는 차별은 없다 이거예요. 부칙상 개공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중개할 수 없다 이런 건 없다고요. 업무 지역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차별이 따로 없다 이런 뜻입니다.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차별이 없다. 이건 3번 가끔 나와요. 가끔 익혀두시고 이번 시간을 마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0강에는 104페이지 이제 겸업 범위를 공부해야 될 거예요. 이 겸업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